예비 며느리가 어머님은 혼자 사셔도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이 왜 배려가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이순이에요. 올해 58이죠.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죠. 아들 이름은 준석이에요. 올해 30이에요.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직장인이죠. 남편 없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웠죠. 우리는 서울 강북에 살았어요. 34평 아파트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산 집이었죠. 대출은 다 갚았어요. 이 집에서 준석이를 키웠어요. 이 집에서 남편을 떠나보냈고요. 저 혼자 사는 집이지만 준석이 방은 그대로 뒀어요. 주말마다 준석이가 왔거든요. 빨래도 갖고 오고 밥도 먹으러 오고요. 엄마, 나 이번 주말에 갈게. 그 말이 제일 좋았어요. 2024년 10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 집에 가도 돼? 그래, 언제든지 와. 근데 엄마, 사람 한 명 데려가도 돼? 사람. 누구? 그냥, 아는 사람. 저는 준석이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 데려와. 밥 많이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삼겹살, 상추, 마늘, 된장찌개 재료요. 준석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저녁 6시쯤 준석이가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준석이 옆에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화장을 곱게 했어요. 엄마, 왔어. 준석이가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엄마, 결혼할 사람인데 한번 인사드리려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결혼? 응, 소개할게. 김수진 씨야. 여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수진이라고 해요. 아, 네. 어서 들어와요. 저는 당황했어요. 준석이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거실로 들어왔어요. 준석이와 수진 씨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차를 내왔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수진 씨는 예의가 바른 것 같았어요. 준석아, 언제부터 사귄 거야? 한 1년 됐어. 1년이나. 왜 말 안 했어? 그냥,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했어. 저는 조금 서운했어요. 1년 동안 사귀면서 한 번도 말 안 했다니요. 하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밥 먹자. 준비해뒀어.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삼겹살 구이, 된장찌개, 상추, 김치, 나물 반찬들이요. 준석이가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죠. 와, 엄마,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너 오는 날은 항상 많이 해놓지. 수진 씨가 식탁을 보며 말했어요. 와,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준석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식사를 시작했어요. 준석이는 잘 먹었어요. 원래 많이 먹는 아이였거든요. 수진 씨는 조금씩 먹었어요. 상추쌈을 하나 만들어 먹고 찌개를 한 숟가락 먹고요. 입맛에 안 맞아요? 아니에요. 맛있어요. 근데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다이어트? 충분히 날씬한데. 아니에요. 결혼 준비하려면 더 빼야 해요. 저는 수진 씨를 봤어요. 키 165cm 정도의 몸무게 50kg도 안 돼 보였어요. 더 빼면 어떡하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내년 봄. 벌써? 응, 5월쯤 생각하고 있어. 그래. 준비할 게 많겠네. 수진 씨가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만나셔야 하고 예식장도 알아봐야 하고요. 그래, 그렇지. 저는 준석이가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어제까지 어린아이 같았는데 벌써 결혼이라니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준석이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결혼하면 여기서 같이 살면 되지 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신혼부부가 집도 구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같이 살면 되지. 이 집은 방이 3개였어요. 안방, 준석이 방, 그리고 작은 방 하나요. 신혼부부가 안방 쓰고 저는 작은 방 쓰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수진 씨가 잠시 웃더니 말했어요. 아, 저희는 신혼집을 따로 알아보고 있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신혼집을 따로? 네. 저희 둘이서 시작하는 거니까 독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다 그래. 신혼부부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집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수진 씨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희 전세 알아보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신대요. 전세. 저는 그 말을 그날 처음 들었어요. 준석이가 신혼집을 따로 구한다는 걸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수진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네. 내일 수진이 부모님 만나기로 했거든요. 준석이와 수진 씨가 일어났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 그래.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잘 가요. 조심히 가고. 네, 어머님. 다음에 또 뵐게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준석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요. 하지만 준석이는 이제 여기서 살지 않을 거예요. 신혼집을 따로 구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준석이가 결혼하면 이 집에 나 혼자 남는 거구나.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말은 밝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이 제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석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수진이 부모님이랑 만나자고 하는데 괜찮아? 그래, 언제? 토요일 저녁에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 알았어. 토요일이 됐어요. 저는 옷을 고르느라 한참 걸렸어요. 너무 수수하면 안 될 것 같고 너무 화려해도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어요. 준석이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강남에 있는 한식당이었어요. 도착하니 수진 씨 부모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수진 씨 아버지는 50대 후반쯤 돼 보였고 어머니는 50대 초반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순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김태수입니다. 저는 박영미예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한정식이었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 씨 아버지가 말했어요. 준석 씨가 좋은 회사 다닌다고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도 회사 다니고 있어요. 외국계 회사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수진 씨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 선생님은 혼자 사신다고요? 네.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수진 씨 아버지가 말했어요. 혼주님,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그러죠. 저희가 예식장을 알아봤는데 강남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좋아요. 예식 비용은 양가에서 반반 부담하는 걸로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죠. 수진 씨 어머니가 말했어요. 신혼집은 전세로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가 전세금 절반 도와줄게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혼집을 전세로요? 네. 요즘은 신혼부부가 독립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준석이를 봤어요. 준석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수진 씨 아버지가 말했어요. 저희 딸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건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불편. 네. 세대 차이도 있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따로 사는 게 서로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편하고 어머님도 편하시고요. 제가 불편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그렇게 하자. 괜찮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준석이한테 물어봤어요. 준석아, 너 정말 따로 살고 싶어? 엄마, 요즘은 다 그래. 신혼부부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근데 우리 집이 있는데 왜 전세를 얻어? 신혼생활은 둘이서 시작하는 게 좋잖아. 나는 너희랑 같이 살고 싶은데. 엄마 같이 살면 불편해. 서로 눈치 보게 되고 내가 눈치 줄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요즘은 다 독립해서 살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들어가요. 조심히 가고. 응. 엄마도 푹 쉬어. 준석이가 가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집 이야기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저는 준석이가 결혼하면 당연히 이 집에서 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방도 충분하고 전세금도 안 들고요. 하지만 수진 씨는 따로 살고 싶어 했어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건 불편하다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신혼집 알아봤는데 괜찮은 데 나왔어. 어디? 강남이야. 전세 5억. 5억? 응. 요즘 시세가 그래.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 수진이 부모님이 2억 5천 도와주신대. 나도 2억 5천 내야 해. 너 그 돈 있어? 대출 받으면 돼. 대출? 저는 걱정됐어요. 대출이자 어떻게 갚으려고? 내 월급으로 갚으면 돼. 괜찮아. 준석아.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이제 30이야. 알아서 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앉아 있었어요. 준석이가 5억짜리 전세집을 얻으려고 2억 5천을 대출받는데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살면 그런 돈 안 들어도 되는데. 하지만 준석이는 이미 결정한 것 같았어요. 수진 씨도 수진 씨 부모님도요. 저만 그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11월이 됐어요. 준석이가 수진 씨를 또 집에 데려왔어요.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여주려고요. 엄마, 이거 봐. 수진이 웨딩드레스 입은 거. 사진을 봤어요. 수진 씨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예뻤어요. 와, 예쁘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진 씨가 웃었어요. 어머님, 예식장도 예약했어요. 내년 5월 10일이요. 그래요? 좋네요. 청첩장 디자인도 골랐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알았어요. 저는 밥을 차리기 위해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준석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려고요. 갈비찜, 잡채, 무나물, 김치요. 1시간쯤 걸려서 음식을 다 만들었어요. 밥 먹자. 다 됐어.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준석이가 와서 봤어요. 와, 엄마. 갈비찜 해줬어? 응. 내가 좋아하잖아. 고마워. 수진 씨도 와서 봤어요. 수진 씨는 밥상을 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와, 이거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네, 그러세요. 수진 씨가 음식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요즘은 집밥보다 배달이 편하죠? 준석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배달 음식이 진짜 편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배달이 더 편하다고? 저는 1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수진 씨는 배달 음식이 더 편하다고 말했어요. 수진 씨는 요리 안 해요? 아니요. 저 요리 못해요. 항상 배달시켜 먹어요.
결혼하면 요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안 그래도 돼요. 배달 음식이 많잖아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래도 집밥이 더 건강하잖아. 괜찮아. 우리는 편한 대로 할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시작했어요. 준석이는 갈비찜을 잘 먹었어요.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수진 씨는 갈비 하나를 집어서 조금 먹었어요. 맛있어요. 근데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 많이 못 먹어요. 조금이라도 먹어요. 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 씨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 씨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릇을 대충 닦았어요. 기름기가 남아있는데도 그냥 행주로 한 번 닦고 끝냈어요. 저는 다시 설거지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수진 씨, 기름기가 남아있어요. 네. 아, 죄송해요. 수진 씨가 다시 닦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깨끗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죄송해요. 저 설거지 잘 못해요. 수진 씨가 거실로 갔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다 다시 했어요. 거실에서 준석이와 수진 씨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혼집 가구 뭐 살까? 침대는 좋은 걸로 사자. 응. 소파도 사야 하고. 가전제품도 다 새로 사야 해.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신혼집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이 집, 이 식탁, 제가 차린 밥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 순간 제가 차린 반찬들이 괜히 오래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식탁 위의 온도가 차가웠어요. 저만 그 온도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12월이 됐어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준석이와 수진 씨가 신혼집 계약을 했대요. 강남 전세 5억짜리요. 어느 날 오후 수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신혼집 인테리어 상담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나도? 네. 어머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알았어요. 가볼게요. 주말에 신혼집에 갔어요. 강남 아파트 32평이었어요. 깨끗하고 넓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 도와드릴 김민지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디자이너가 도면을 펼쳐 보여줬어요. 주방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아일랜드 식탁 두시고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좋아요. 아일랜드 식탁 예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아일랜드 식탁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디자이너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트렌드예요. 젊은 부부들이 많이 하세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세대랑은 생활 방식이 좀 다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님 세대? 네. 요즘은 다들 오픈 키친하고 아일랜드 식탁 두고 그래요. 수진 씨는 가볍게 말했어요. 아기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저를 한꺼번에 과거로 밀어냈어요. 어머님 세대. 저는 아직 58이에요. 늙은 사람 취급당한 기분이었어요. 디자이너가 계속 설명했어요. 거실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벽지를 화이트 톤으로 하고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좋아요. 화이트 톤 깔끔해요. 저는 말했어요. 화이트는 금방 더러워지지 않아요? 수진 씨가 웃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다 화이트예요. 더러우면 청소하면 되죠. 청소가 쉬운 일이 아닌데. 저희는 청소대행 시킬 거예요. 청소대행? 네.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요즘은 안 그래요라는 대답만 돌아왔거든요. 상담이 끝나고 카페로 갔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인테리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다행이에요.
어머님 의견도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아일랜드 식탁도 화이트 벽지도 청소 대행도요. 다 수진 씨 방식이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결혼식 때 입으실 옷 준비하셨어요? 아직이요. 같이 쇼핑 가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며칠 후 수진 씨랑 백화점에 갔어요. 여성복 매장으로 갔어요. 수진 씨가 옷을 골라줬어요. 어머님, 이거 어때요? 베이지색 한복 스타일 드레스였어요. 한복 스타일. 네. 어머니들이 주로 많이 입으세요. 나는 양장이 더 좋은데. 양장은 좀. 어머님 나이에는 한복 스타일이 더 어울리세요. 내 나이? 아, 그게 아니라. 결혼식 때는 보통 어머님들이 한복 스타일 많이 입으시잖아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한복 스타일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요. 왠지 더 늙어 보였어요. 나 양장 입고 싶은데. 어머님, 신부 엄마는 한복 스타일이 정석이에요. 정석? 네. 결혼식 예절이에요. 저는 결국 한복 스타일 드레스를 샀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입고 싶은 옷이 아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님 세대, 어머님 나이, 어머님들이 많이 입으세요. 수진 씨는 계속 저를 어머님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었어요. 제 취향, 제 생각, 제 방식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님들은 원래 이래요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요즘은 안 그래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으니까요. 말투 하나가 저와 수진 씨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어요. 2025년 1월이 됐어요. 새해가 밝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느 날 저녁 준석이가 혼자 집에 왔어요. 엄마, 나 밥 먹으러 왔어. 그래, 뭐 먹고 싶어? 엄마 김치찌개. 저는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준석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좀 힘들대. 왜? 결혼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 다들 그래. 결혼 준비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 엄마가 좀 이해해줘. 내가 뭘? 수진이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생각이 좀 달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준석아, 나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수진이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 내가 수진 씨한테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아니고. 그냥 세대 차이 같은 거? 세대 차이. 응. 엄마는 옛날 방식이고, 수진이는 요즘 방식이고.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옛날 방식. 아, 그게 아니라. 엄마 알지? 요즘 젊은 애들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해. 나는 너희를 간섭한 적 없어. 간섭한 건 아닌데. 그냥 엄마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좋겠어. 저는 준석이를 봤어요. 예전에는 제 편이었던 아이예요. 제가 힘들면 위로해주고 제 말을 먼저 들어주던 아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수진 씨 편이었어요. 준석아, 나는 뭐? 뭐? 너는 수진 씨 편만 들잖아. 나는 엄마, 그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결혼 준비하면서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주잖아. 엄마 의견. 신혼집도 인테리어도 옷도 다 수진 씨 방식이야. 그건 우리가 사는 집이니까. 그래, 너희 집이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엄마, 왜 그래? 삐친 거야? 삐친 게 아니야. 그냥 서운해. 준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중간. 응. 엄마도 신경 써야 하고 수진이도 신경 써야 하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준석이는 저와 수진 씨 사이에서 중간 입장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제 편이었는데요. 알았어. 내가 힘들겠구나. 엄마, 미안해.
근데 조금만 참아줘. 알았어. 준석이가 밥을 다 먹고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사소한 대화에서도 준석이는 늘 수진 씨 편이었어요. 엄마가 이해해줘야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예전엔 저를 먼저 보던 아이였어요. 제가 힘들면 제일 먼저 위로해주던 아이였죠. 하지만 이제는 수진 씨를 먼저 봤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들이 변한 게 아니라 제자리가 바뀌고 있었다는 걸요. 준석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제 제가 아니었어요. 수진 씨였어요. 며칠 후 준석이와 수진 씨가 또 집에 왔어요. 청첩장을 가져왔어요. 엄마, 청첩장 나왔어. 봐. 청첩장을 봤어요. 예쁘게 디자인돼 있었어요. 예쁘다. 그치? 수진이가 디자인 골랐어. 청첩장 안쪽을 봤어요. 신랑 이준석, 신부 김수진. 그 아래에 작게 써져 있었어요. 신랑부 이순희, 신부부 김태수, 모 박영미. 저는 신랑부 이순이라는 글자를 한참 봤어요. 남편 이름은 없었어요. 돌아가셨으니까요. 제 이름만 덩그러니 써져 있었어요. 엄마, 왜? 아니야. 그냥.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도 넣을까 했는데 요즘은 안 넣는 추세래요. 그래요? 네. 살아계신 분만 넣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어요. 남편 이름이 없다는 게요. 준석이는 남편을 닮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청첩장에도 없었고 결혼식에도 없을 거예요. 저 혼자 신랑부로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준석이 결혼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혼자 이거 다 감당하기 힘들어.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아들의 편은 바뀌어 있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2월이 됐어요. 결혼식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날 오후 수진 씨가 혼자 집에 왔어요. 어머님, 집에 계세요? 그래, 들어와. 수진 씨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준석이는? 오빠는 회사에 있어요. 제가 혼자 왔어요. 무슨 일이야? 그냥. 어머님이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저는 차를 내왔어요. 수진 씨가 차를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결혼하면 어머님은 혼자 사셔도 괜찮으세요? 제 손이 멎었어요. 혼자? 네. 저희가 신혼집 따로 나가잖아요. 그래. 그럼 어머님은 여기서 혼자 사시게 되는데 괜찮으실까 싶어서요. 배려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어요. 괜찮아. 정말요? 응. 나야 혼자 사는 거 익숙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수진 씨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같이 살면 좋을 텐데. 아니야. 너희끼리 사는 게 맞아.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받아들인 거였죠. 거부할 권리가 없었으니까요. 수진 씨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근데 이 집 너무 크지 않으세요? 혼자 살기엔요. 좀 크긴 하지. 좀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는 건 어때요? 이사? 네. 이 집 팔고 작은 아파트 하나 사시면 관리도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집을 팔아? 네. 어차피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큰 집 필요 없잖아요. 이 집은 너희 아버지랑 같이 산 집인데. 그래도 이제 오래됐잖아요. 새 집으로 가시면 더 좋을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집을 팔라고요? 이 집은 30년을 산 집이에요. 남편이랑 준석이랑 같이 산 집이고요. 남편 추억이 남아있는 집이에요.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어머님, 근데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나올 거고요. 괜찮아. 나 관리할 수 있어. 그래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 집 안 팔아. 수진 씨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 네. 알겠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수진 씨가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 이만 갈게요. 그래. 수진 씨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이 집은 제 삶이었어요. 남편이랑 준석이랑 함께한 모든 순간이 이 집에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준석이가 첫걸음을 뗐고요. 주방에서 남편이랑 아침밥을 먹었고요. 안방에서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이 집을 팔라고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수진 씨의 질문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말이었어요. 결혼하면 어머님은 혼자 사셔도 괜찮으세요? 배려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확인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우리랑 같이 안 살 거죠? 어머님, 혼자 사실 수 있죠? 어머님, 이 집 팔고 작은 데로 가시면 되죠? 다 정해진 질문들이었어요. 제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오늘 집에 갔었다며? 응, 무슨 얘기했어? 이 집 팔라고 하더라. 뭐? 이 집이 너무 크니까 작은 데로 이사 가래. 준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일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근데 사실 엄마 혼자 살기엔 좀 큰 것 같긴 해. 준석아, 너도 이 집 팔았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고. 그냥 엄마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하지. 나는 여기가 제일 편해.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준석이도 수진 씨도 제가 이 집을 떠나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불 켜진 아파트들이 보였어요. 저 집들에도 다 사람이 살고 있겠죠. 가족이 있겠죠. 저는 곧 혼자가 될 거예요. 준석이는 결혼해서 나가고 저는 이 집에 혼자 남을 거예요. 수진 씨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혼하면 어머님은 혼자 사셔도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질문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말이었어요. 제가 괜찮든 안 괜찮든 준석이는 결혼할 거고 나갈 거예요. 저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했어요. 3월이 됐어요.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석이와 수진 씨가 집에 왔어요. 엄마, 신혼집 가구 다 들어왔어. 보러 갈래? 그래, 가볼게. 차를 타고 신혼집으로 갔어요. 강남 아파트 32평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구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거실에는 큰 소파, 아일랜드 식탁, 화이트 벽지요. 안방에는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어요. 어때요? 예쁘죠? 수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응, 예쁘다. 여기가 거실이고 저기가 주방이고요. 수진 씨가 집안을 안내했어요. 준석이도 신이 나 있었어요. 엄마, 여기서 우리 살 거야. 그래, 좋겠다. 저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이 집은 준석이와 수진 씨의 집이에요. 제 자리는 없었어요. 구경을 다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 씨가 물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물 드세요. 고마워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5월 10일 결혼식이야. 꼭 와야 해. 당연하지. 내가 빠지겠니? 엄마가 신랑 어머니로 나와야 하니까. 알아. 수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결혼식 끝나고 저희 신혼여행 가요. 일주일 정도요. 어디로? 발리요. 그래, 좋겠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여기로 이사 올 거예요. 응.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이 확 와닿았어요.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준석이는 이 집으로 이사 올 거예요. 우리 집이 아니라 이 신혼집으로요.
그럼 저는 혼자 남는 거죠. 1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엄마, 나 결혼해도 자주 놀러 갈게. 그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면 자주 못 올 거예요. 수진 씨도 있고 생활도 바쁘고요. 집에 도착했어요. 들어가요. 조심히 가고. 응. 엄마, 내일 전화할게. 그래. 준석이와 수진 씨가 차를 타고 떠났어요. 저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거실로 걸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집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어요. 거실, 주방, 안방, 준석이 방요. 방 3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요. 저 혼자 살기엔 너무 컸어요. 하지만 이 집은 제 삶이었어요. 이 집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준석이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죠. 거실 저 모서리에서 준석이가 첫걸음을 뗐어요. 엄마, 엄마. 준석이가 처음으로 걸어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매일 아침 남편이랑 밥을 먹었어요. 여보, 이거 맛있네. 남편이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던 게 기억나요. 안방에서는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5년 전 겨울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심근경색이었어요. 안방 침대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 집에는 30년의 추억이 있어요. 웃었던 날, 울었던 날, 행복했던 날, 슬펐던 날이요. 다 이 집에 있어요. 이제 이 집은 저 혼자만의 집이 될 거라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준석이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준석이 책상, 침대, 옷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준석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준석이. 3사람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린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제 이 그림 속 3사람은 다 흩어졌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고, 준석이는 결혼해서 나가고, 엄마는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준석이가 여기서 잤어요. 어렸을 때는 제 방에서 같이 잤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혼자 잤죠. 엄마, 나 혼자 잘 수 있어. 준석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중학생 때는 이 방에서 공부했어요. 고등학생 때는 이 방에서 대학 입시 준비했고요. 대학생 때는 집에서 나가 자취했지만 방학 때마다 돌아왔어요. 직장인이 돼서는 주말마다 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안 올 거예요. 결혼하면 이 방은 비어 있을 거예요. 준석이 방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어요. 저 집들에는 가족이 있겠죠. 엄마, 아빠, 아이들이요. 저녁 준비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요. 하지만 우리 집은 달라요. 저 혼자예요. 저녁을 차려야 하는데 할 기운이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많았어요. 준석이 올까봐 항상 준비해뒀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준석이가 안 왔어요. 혼자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이제 이 집에 나 혼자구나.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준석이가 어렸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시간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준석이는 이제 어른이고 결혼하고 떠나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이 넓은 집에서요. 4월이 됐어요.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준석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최종 리허설 있어. 같이 가자. 리허설? 응. 예식장에서 동선 확인하는 거야.
알았어. 주말에 예식장에 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예식장이었어요. 홀에 들어가니 화려했어요. 준석이와 수진 씨가 단상에 섰어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지는 않았지만 동선을 확인했어요. 플래너가 말했어요. 신부 어머니는 여기 앉으시고 신랑 어머니는 저기 앉으세요.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어요. 혼자 앉아 있으니 쓸쓸했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남편 자리였죠. 수진 씨 부모님은 둘 다 앉아 계셨어요. 저만 혼자였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식사를 했어요. 준석이, 수진 씨 부모님, 그리고 저요.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 씨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준비 다 됐죠? 네, 거의 다 됐어요. 이 선생님, 준석이 결혼하니까 기쁘시죠? 저는 웃었어요. 네, 기쁘죠.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결혼하면 나 자주 못 갈 것 같아. 알아. 근데 주말에는 가끔 갈게.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돼. 엄마, 진짜야. 나 혼자 잘 살아. 준석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 지금까지 날 키워줘서. 그게 뭐라고. 아빠 없이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너 키우는 게 제일 행복했어. 엄마 사랑해. 나도. 집에 도착했어요. 준석이가 차에서 내려줬어요. 들어가요. 조심히 가고. 응. 엄마 건강해. 그래. 준석이가 떠났어요. 집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먼저 말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준석이를 불렀어요. 준석아, 집에 좀 와봐. 왜? 할 얘기가 있어. 알았어. 갈게. 저녁에 준석이가 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준석아, 너희 인생, 너희 방식대로 살아라. 갑자기 왜? 내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무슨 생각? 너희는 신혼부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 응. 나는 너희 인생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엄마 무슨 말이야? 끼어든다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희끼리 잘 살라는 거야. 준석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걱정돼. 혼자 살게 될 텐데. 괜찮아. 나 혼자 잘 살아. 진짜? 응.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준석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결혼하면서 엄마 외롭게 만들어서. 미안할 거 없어. 결혼은 당연한 거야. 근데 엄마는 나는 괜찮아. 진짜야. 저는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결혼은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어떤 부모에게는 조용한 퇴장이기도 하다는 걸요. 준석이는 이제 수진 씨와 새 가족을 만들 거예요. 저는 그 가족에서 조금씩 멀어질 거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해요. 준석이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봄이 왔어요. 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준석이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5월이 됐어요.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한복 스타일 드레스를 입었어요. 수진 씨가 골라준 옷이요.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어요.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준석이가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요. 정말 예뻤어요. 식이 시작됐어요. 준석이와 수진 씨가 입장했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저도 박수 쳤어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준석이 어머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준석이와 수진 씨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엄마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사랑해, 엄마. 나도. 준석이가 떠났어요.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요. 준석이는 준석이 인생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이 있고요. 준석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거예요. 비록 혼자 남았지만 괜찮아요. 저는 강한 사람이니까요.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앞으로도 이 집에서 살 거예요. 남편과 준석이의 추억이 있는 이 집에서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올 거예요. 준석이 없는 새로운 날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들은 결혼을 말했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이 집은 여전히 제 집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준석이 엄마예요. 그걸로 충분해요.